거예요. 자, 선생님이 뭘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제일 처음에 크다 작다라는 개념부터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 이게 x축이라고 한다면 함수 fx라는 함수가 x-2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알죠? x-2 이렇게 그려지는지 몰라? 모를까? 진짜로? 이건 쌤 예상 밖인데 이거는? 우리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얘기해? 그럼 뒤에 있는 -2 같은 건 뭐라고 얘기해? 우리 직선의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직선의 그림을 그릴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거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y가 0일 때 x가 누구야? y가 0이었을 때 x좌표. 그러면 2,0이라는 점이네? 이번에 x한테 0을 대입하면 y는? 이렇게 점 두 개만 찍어서 연결하는 게 직선인가? 그 기울기 1이란 말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한 칸 간다는 게 기울기 1이란 말이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2,0을 지나는 선인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궁금한 거 몰랐나요? 이 점의 y좌표는 다 음수값이죠?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것들은 음수값이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함수값이 다 음수값들인 거네? 그래서 문제 이렇게 물어봐. fx가 x-2인데 언제 0보다 큰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2라고 하는 점에 오른쪽에서 0보다 큰 건가요? 그 다음은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은지 물어본다면 0보다 작을 때는 2의 왼쪽이야. 하지만 0이 될 때는 2였을 때 0이야. 그래서 2도 답에 포함시켜줘. 근데 우리는 이렇게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 2를 이항하고 2를 이항해서 1차 부등식 자체를 풀 수 있어. 이게 1차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할 거거든. 반면에 2차 부등식은 쌤이 함수를 x-를 x-라고 쓴다면 이거 그림 그릴 줄 아시나요? 어떻게 그리죠? 어디로 볼록이죠? 그럼 그림은 지금 이렇게 그리겠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가요? 선생님이 질문을 얘는 언제 0보다 큰가요? 라고 묻는다면 넌 언제라고 답할 거야? x가 1보다 4보다 클 맞아요. 1의 왼쪽에서 0보다 크고 4의 오른쪽에서 0보다 큰 것 같아요.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은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거죠? x는 1보다 크거나 네. 1부터 4까지겠네? 쌤은 이거를 사이값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 1과 4 사이 있다. 다만 등호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 함수는 x-2의 제곱이라고 쓰려고 하거든? 함수 그림 그릴 줄 아나요? 네. 어떻게 그려요? x의 1을 찍고
점이 하나만 지나게. 맞아요. 근데 최고층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보이고 이렇게 접하는 거죠. 얘가 언제 0보다 큰가요? 라고 묻는다면 답을 뭐라고 할래? x는 2보다 작거나 x의 2. 그러면 그 말이 2를 빼고 다 된다는 얘기네? 그때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답을 쓸 거야. 언제는 0보다 커나 같은 거지? 아, 그러네. 언제는 0보다 작은 거지? 네, 이때 해가 없어요. x-2의 제곱의 값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죠? x는 2. 네, 2일 때만 0인 거고 나머지 값은 0보다 작은 건 없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보자. 함수 fx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해보려고. 이거 그릴 수 있나요? 네. 어떻게 그려? x의 마이너스 1. x의 마이너스 1을 찍고.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그림을 그리거든? 인수분해가 안 돼. 네. 인수분해 안 돼서 완전 제곱식 만들 줄 알아? 네. 어떻게 만들어? x 플러스 1을 제곱. x 플러스 2. 네. 그럼 꼭지점이 누구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네. 꼭지점 좌표가 어딘가에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있을 거거든? 어디로 블록이죠? 아래로. 네. 그릴 수 있죠? 네. 근데 얘가 언제 0보다 큰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래? 네, 항상 0보다 크네?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영 0보다 큰 건 방금 모든 실수라며. 0인 거는. 0인 거는 x축이랑 만나는 게 0인 건데 x축과 만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0이 되는 값은 없어. 하지만 0보다 큰 녀석이 모든 실수겠네. 언제 0보다 작지? 없어요. 해가 없다.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죠? 없어요. 네, 0보다 작은 것도 없고 0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뭘 관찰하려고 하냐면 판별식 좀 관찰하려고 하거든? 너 판별식 짝수공식 알고 있니? 판별식 짝수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x 앞에 있는 숫자가 짝수였을 때 판별식 구하는 방법이거든? 네. 근데 x 앞에 있는 숫자가 짝수였을 때 판별식은 x 앞에 있는 값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할 거야. 네. 그리고 2차항과 상수항에 있는 걸 곱한 걸 빼줄 거야. 우린 이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불러. 판별식 값이 마이너스 1로 음수값이야. 판별식이 음수값이면 그래프와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림이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2차 방식은 실근이 없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면 자, 이번에 판별식은 네가 계산해볼까? 판별식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 3. 근데 판별식은 0이네요? 네. 판별식이 0이면 x축과 접합니다. 얘도 전개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거든? 판별식은 누가 되죠? 마이너스 2의 제곱. 아니야, 이거는 짝수가 아니거든. x 앞에 숫자가. 25 마이너스 15. 그럼 판별식 양수인가요? 네. 판별식 양수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지금 했던 녀석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쌤은 지금 2차 부동식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이제 2차 부동식이라는 녀석은 0보다 클 때, 0보다 크나틀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2차 부동식을 풀려고 하는 중이거든. 근데 A라는 값이 양수인 걸 전제로 하려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부르길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A가 양수일 거고 설령 A가 음수라고 해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앞에 있는 걸 양수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양수인 것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판별식 값이 양수였을 때와 판별식 값이 0이었을 때와 판별식이 음수였을 때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그림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판별식 0이면 접한다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x축과 안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언제 0보다 큰가요?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언제 0보다 작나요? 언제 0보다 작거나 같나요를 묻고 싶거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대부분의 것들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에서 이 점 좌표를 구할 수 있거든? 이 점이 만약에 작은 게 알파, 큰 게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0보다 클 때를 언제라고 답할 거야? x는 알파고 x는 알파고 언제 0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면은 등호만 넣으면 되겠지. 네. 그때 우리는 이거 앞에 있는 건 2차식이거든? 2차식이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라는 해를 가져. 2차식이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지금 이 판별식 0보다 컸을 때가 우리가 푸는 2차 분식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 다음은 0보다 작을 때는 어떨 때 0보다 작지? 알파고 베타 사이에 있을 때 0보다 작은 거니?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넣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주로 푸는 주종이야.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본다면 x 플러스라고 x 마이너스 2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답을 뭐라고 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네. 그는 원래 2차 방정식의 그는 마이너스 1과 2인데 작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큰 2보다는 크다. 이러면 해를 뭐라고 써? x는 3과 6의 사이값. 네. 다만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넣어줄 거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안 넣어주면 돼. 이게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야. 여기까지 되시나요? 하지만 판별식 값이 0이었을 때도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 네. 판별식이 0이면 근을 하나 가질 거야. 네. 근이 하나만 있을 때 0보다 언제 큰 거지? 알파를 네,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언제 0보다 크다 같은 거지? 언제 0보다 작죠? 없어요.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죠? x는 알파예요.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인 게 알파인 거죠?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하지만 판별식이 0이었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좀 안전하다? 완전 제곱식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쳐보자. 이게 0보다 클 때를 묻는다면 바로 즉답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바로 즉답하는 거거든.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0보다 작으면 사이값. 그래서 매우 단순한 원리야. 하지만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는 실수할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때는 그림을 그리고 답을 해야 돼.
아래로 블록인데 x축과 반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죠? 네. 근데 그림을 그리면 답하기가 편해지거든. 0보다 클 때가 언제죠? 마이너스 3이죠. 네,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언제 0보다 커났죠? 0보다 작을 때는? 없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는 마이너스 3. 그림을 반드시 그려서 풀라고 얘기해서 완전 제곱시켰을 때는? 자, 그 다음은 이런 그림이라면, 판별시 0보다 작아서 저런 그림이라면 0보다 클 때가 언제야? 판별식이 0. 아니, 지금 이 그림이 판별시 0보다 작은 거라고, 이게. 그런데 지금 2차식이 0보다 클 때가 언제 2차식이 0보다 크냐고. 잘 오다가 갑자기 정신줄을 왜 놓지? 실수. 네, 뭘 대입하다 항상 0보다 크죠? x축 위에 있는 건 다 양수죠? 언제 0보다 커 나갔죠? 0보다 0일 때가 있어? 아니요. 0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실수. 왜 고민했어? 여기 0보다 네. 큰 거랑 그 사이에 모든 실수가 안 돼. 여기서 얘기한 모든 실수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마이너스 5를 넣어도 양수, 마이너스 4를 넣어도 양수,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양수,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양수, 100을 넣어도 양수. 여기는 x의 값들이 모두 다란 얘기야. 아까도 우리 x값 찾아본 거 아니야? 네. 알파보다 왼쪽엔 x에 대해서 양수, 알파보다 오른쪽엔 x에 대해서 양수. x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지 지금.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이 y값들이거든? 근데 그걸 착각했나 봐, x와 y를. 네. 그럼 0보다 작을 때가 언제죠? 없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없어요. 넌 이해했어, 이제. 이것만 설명해주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다만,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거든? 이 중에서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게, 이때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있고, 이때도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그럼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여기 보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가 해야 돼? 첫 번째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0보다 크고 a란 녀석의 값은 양수인 걸 전제로 한다 그랬지? 이 부등식의 판별식만 0보다 작으면 판별식만 작으면 그때 해가 모든 실수야 지금. 여기까지 된 거 맞지? 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아래로 블록인 그림이 있는데 아래로 블록인 그림이 x축과 안 만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해가 모든 실수야 라는 내용이야. 그럼 넌 지금 이해했어? 네. 이해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가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 정신줄을 놓는다고 얘기해. 분명히 이해했어? 네.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 녀석은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헷갈려. 누구나 그래. 그거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걸 풀 때 다시 그걸 떠올려서 풀어야 되는 건데 이 정보를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맨날 제자리인 거야. 지금 배워서 이해했으면 네 머리에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비슷하게 생긴 건 해결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올바르겠다. x가 모든 실수인 거지? 네. 이 식이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하려면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고 X축과 그림은 만나면 안 돼. 네. 라고 정리할 수 있어. 방금 똑같은 내용이야. 네. 이해된 거 맞아? 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와. 매우 중요해. 네. 자, 그 다음 녀석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모든 실수일 때가 두 가지 아니야? 네. 판별식이 0일 때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인가? 네. 그럼 두 번째 것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0보다 커질 때 a가 양수고 판별식이 0이어도 모든 실수가 답이고 네. 판별식 0보다 작아도 모든 실수가 답이거든? 네.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인데 이걸 바꿔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할 조건은 a의 값은 양수해야 되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네.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최고창 계수는 이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 최고창 계수는 이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 근데 최고창 계수 이차함수는 빵이 될 수는 없어. 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아.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아. 2차식 0보다 클 때도 2차식 0보다 커질 때도 판별식은 0보다 작다야. 다만 판별식은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안 쓸 거고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쓸 거야. 그런데 매우 중요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도 나오고 2학기 때도 나오고 고2 때 또 나오고 고3 때 또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기억이 잘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80%의 아이들은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아까 직선은 몰랐잖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배웠으나 기억하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 너가 이 80%일 가능성이 더 높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스트에다 써가지고 사방대 붙여놔. 네 방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지나가면서 자주 보면 돼. 네. 자주 보면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말해줘도 그렇게 안 해. 그러면 그냥 80%에 속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 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 지금 132쪽이 풀어져 있죠. 네. 아마 선생님하고 그 학원 선생님하고 전에 132쪽, 133쪽은 일주일 전에 푼 거죠? 그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이 내용을 설명해 줬을 것 같은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최고창 계수는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니까 최고창 계수 0보다 커야 돼요. 하지만 2차식 0보다 클 때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아요.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있어요.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최고창 계수는 이 분호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이에요. 하지만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아요. 다만 등호가 없으면 등호 안 넣을 거고요.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넣을 뿐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현재 페이지까지 연습한 것 같은데? 네.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연립 부동식인가요? 네. 빈칸을 채우라고 나왔는데 빈칸 채우기 싫어서 선생님 빈칸 안 채울게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녀석과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녀석의 공통된 녀석의 값이 누구야?
x가 1과 2의 사이. 1부터 3까지 하고 2부터 4까지는 이런 수익선상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공통된 부분이라 그래. 너는 한동안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 그린 다음에 답을 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야. 중학교 때 충분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쌤이 지금 이걸 물어본 이유는 네가 이게 잘 머릿속에서 잘 그린 다음에 공통된 걸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아직 머릿속에 못 그리나 봐. 그러면은 머리를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도 너 말할 때 손으로 글자 다 쓴 다음에 말하지 않잖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충분히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답을 할 수 있어. 안 해봐서 그래. 몇 번 머릿속에 그리면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부동식을 풀려고 하는데 부동식은 1차 부동식이고 1차 부동식을 풀 때는 2항에서 x만 남기고 또 나머지는 2항해 줄 거거든. 첫 번째 거 자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네. 두 번째 거 인수분해 돼요? 누구를 곱한 거죠?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1. 0보다 크네? 네. 아, 0보다 작다구나. 네. 그럼 해를 뭐라고 얘기해? x는 1과 마이너스 3의 사이. 네.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를 답으로 써야 되거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통되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니? 네. 답은? x는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값.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네.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1차 부동식은 3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2고 인수분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인수분해 했더니 해가 뭐가 되죠? x는 5과 5의 사이값? 공통된 녀석의 값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나요? 네. 뭐죠? x는 마이너스 2와 3의. 네, 잘못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커났다는 이거고요. 3부터 5까지는 이겁니다. 공통되는 녀석의 값은 두 겹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두 겹인 거. 그럼 해는 그냥 3부터 5까지가 해입니다. 둘 다 모두 만족하는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정도 연습했으면은 모든 문제는 쌤이 너한테 집에서 풀어오라고 할 거거든? 여기서 풀라고 할 건 여기서 풀라고 할 거고 집에서 풀라고 하는 건 집에서 풀라고 할 건데 지금 문제가 몇 개 없고 이 정도 연습량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 유형은 방금 전에 건 1차식과 2차식이 있던 거고 지금은 둘 다 2차식입니다. 첫 번째 건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번 0보다 큽니다. 해가 누구죠? 머리가 한 템포 쉬었다 좀 작동하는 것 같아. 2차식이 작으면 사이값, 2차식이 컸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작고 두 개의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누가 작다 큰지 이거 작은지 큰지만 알면은 답을 얘기하는데 거의 한 1초 2초 사이에 답을 얘기해야 되거든. 너 지금 머리를 조금만 더 빨리 사용해야 돼. 네. 두 번째 거 인수분해했습니다.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네, 인수분해는 빨리 잘하는 것 같아. 0보다 작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3과 4가 있어요. 2차식 0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입니다. 두 개 공통되는 범위 구하려고요. 아직은 서투니까 그림을 그려볼까? 0보다 왼쪽, 2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4보다 왼쪽. 두 겹인 게 공통되는 범위입니다.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또는
2보다 커 나갔고 4보다 작은 게 공통된 범위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녀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8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8이 두 개의 근입니다. 두 근 사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인수분해했더니 x 곱하기 x 플러스 5죠? 0보다 작고 같으니까 사이값입니다. 근은 0과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하고 0의 사이값인가요? 그럼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가 지금은 혹시 머릿속에 그려지나? x는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못 들었어 그 다음 말을. 마이너스 2. 네, 공통되는 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입니다. 잘 그린 것 같아요. 봐, 하니까 할 수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은 또 새로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은 이거 하나 연립부등식 중에 한 거, 하나 또 다른 거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이걸 합쳐 쓴 거네. x제곱 플러스 x 여기 2 이항하려고 하거든. 여기는 6도 이항해 주려고. 되신 거 맞나요? 네. 첫 번째 거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x 마이너스의 값이 0보다 커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 인수분해주면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의 값은 0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 해는 마이너스 2보다 너 잘못 얘기하셨어요. 0보다 큰데 지금 전시줄 놓고 있나봐요. x의 값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단가요? 두 번째 건 해가 뭐죠? 마이너스 3과 2의 사이값. 네. 공통되는 범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자, 그렸나요? 뭐죠? x는 1과 2의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네.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나요?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풀고 이거 하나 풀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안 풀었으니까 깨끗하잖아. 다 다시 풀어오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든? 선생님은 너를 이해시킬 수는 있어. 하지만 네가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 이해를 했으면 온전하게 믿게 되도록 네 손으로 연습을 여러 차례 하고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거거든? 그런데 보통 항상 공부를 못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못할 아이들은 매번 내 스스로 반복해서 학습을 해서 기억에 남기지 않고 매번 그냥 물어보고 그냥 매번 궁금할 때 물어보는 걸 선택해. 자기 공부가 뒷받침돼서 분명히 이해되고 알게 된 것들은 기억하려고 노력해줘야 돼. 그거를 매번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거 지금 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 어려운데 이것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까 직사의 방식을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중학교 2학년 걸 다시 가르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올 한 해 동안 여러 번 못 보거든. 그런데 이거를 고1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가르칠 여력이 없어. 또 새로운 걸 가르쳐야 되거든. 그럼 그 전에 믿게 되도록 굉장히 열심히 반복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지만 돼. 자,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의 값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거든. 그때 판별식의 값을 d라고 한다면 두 개의 근의 값이 양수면 판별식과 두근합과 두근의 곱은 어떻다 이라고 설명했고 두근의 값이 음수면 판별식, 두근합, 두근의 곱이 어떻다. 그 다음에 두근의 값이 서로 다른 부호면은 두근의 곱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쉬운 것만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근데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쓰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이 많으면 2개지. 네. 적으면? 적으면 1개. 네. 하나 있을 때도 있나? 네. 자, 얘가 두 양근의 값을 가질 때, 양수인근을 가질 때를 얘기하는 거야. 두 양수인근을 가질 때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아래로 블록이죠. 네. 그럼 두 개의 양수인근을 가지려면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x축과 만나는 점인 이 두 개의 근이 양수란 얘기네. 네. 그럼 y축의 위치는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 우린 여기를 원점이라고 얘기하나요?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알파, 베타 양수인 거죠? 이게 지금 두 개 근이 양근인 상황이네. 자, 그림을 그렸고 0이라고 하는 건 숫자인 거 알아요. 알파고 베타의 값은 근이죠. 쌤이 이걸 수근근의 문제라고 불러. 근과 근 사이에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근과 근의 왼쪽에 숫자가 있네. 그럼 근과 근이 서로 붙어 있는 거네. 수근근, 근이 붙어 있습니다. 근이 붙어 있을 때는 총 3가지를 생각할 거야. 아까도 봐볼까? 아까도 두 개의 근의 값이 양수였을 때 지금 3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 별씩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는 걸 생각하래. 이 책은. 그런데 두 개의 근의 값이 양수의 근이면 우린 총 다 해서 3가지를 생각하긴 하는데 한 별씩 대칭축 함수값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 총 3가지를 생각해서 이 3개 모두에 공통되는 게 우리가 지금 답이야. 처음에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할 거죠. 두 개 양근이라고 했죠. 근이 있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면 판별식 0보다 크다고 얘기해.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두 개의 양근은 서로 같은 양근일 수도 있어.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해야지만 돼. 앞에 서로 다른이라고 써 있으면은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할 거야.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서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칭축. 혹시 2차 방정식에서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누군지 아니? B의 X적 두근 합이 혹시 누군지 알아? 2차 방정식 두근 합? 마이너스 1분의 B. 그걸 2로 나눈 게 대칭축이야. 왜냐면 지금 두근의 합의 값이면 여기가 2하고 3이면 두근의 합은 4지. 2하고 3이면 두근의 합은 4죠. 가운데가 누구야? 2요. 그게 4를 2로 나눈 거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앞으로 대칭축이 누군지 묻는다면 두근의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 대칭축을 계산할 거야. 그럼 대칭축은 지금 여기 위치에 있지. 네. 그게 0이라는 숫자보다 오른쪽이니? 네. 함수값은 여기 수근근 중에 유일한 숫자인 이 숫자를 0이라는 숫자를 이 함수한테 x한테 0을 대입한 값이 함수값이야. 그럼 전 녀석 같으면 0 대입하면 c가 나오겠지. 근데 0을 집어넣게 되면은 0 대입한 녀석의 함수값 y좌표가 이 점의 y좌표가 양수인가요? 네. 이거 세 개 모두에 공통되는 부분을 우리는 해라고 얘기해. 이거 세 개 공통되는 부분을 구할 거야. 한번 연습해 볼까? 선생님이 방금 두 근이 양수인 근인 거 했거든? 자, 밑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무슨 때요? 여기 한글로 두 근이 양수일 때라고 써 있다. 이걸 지금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쓸 거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듣고 머리에 넣고 오늘 집에 가자마자 풀면 돼. 네. 자, 어디로 부르게요? 아래로. 최고창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부르기입니다. 네. x축과 만나는 승계는 근이 두 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근이 양수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라는 근은 양수입니다. 두 개가 양수가 되려면 y축은 약간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원점 빵입니다. 이 문제는 수근근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그럼 수근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이 누구죠? 1yx 4 플러스 4k y 그거는 넌 지금 이러면 큰일 나요. 0보다 작거나 같던 아까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이었거든. 모두 실수에 대해서. 두 개의 근의 값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근이 있다는 얘기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죠. 네. 두 개의 근의 값이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네. 서로 달랐을 때 두 개의 근은 0보다 큰데 서로 같은 두 근인 걸 허용하기 때문에 중근인 걸 허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대칭축으로 갔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죠? 네, 두근 합은 1이고 1로 나눠주면 2분의 1이죠? 나는 원래 대칭축의 값은 0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할 계획이었거든? 근데 원래 2분의 1이 0보다 큰 거잖아. 네. 여기는 k가 없다. k는 여기만 있네. 세 번째 함수값은 0 대입한 함수값이라고요? x한테 0을 대입할 거거든? 이걸 fx라고 생각하고서 0 대입할게. 0 대입하면 누구죠? 1-k 근데 0 대입한 이 점 y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세 개 모두를 만족하는 k를 구해야 돼. 근데 k가 있는 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k가 없는 것 같아. 네. 첫 번째에서 4k 값은 3보다 크거든? 네. 그래서 k 값은 마지막에서 k 값은 그럼 공통의 범위가 누구야? k는 4분의 y의 차이값. 네, 이게 공통범위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번엔 두 개의 근의 값이 음수였을 때 연습하려고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다 안 써도 되겠다. 재활용하자. 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두 근의 값이 음수일 때 하려고 하거든? 두 음수인 근을 가질 때 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나 같을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이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중근이 되는 게 허용되니까 판별식은 0이다. 대칭축의 값은 지금 이 녀석은 두 개의 근이 음근이면 y축이 여기 있겠지. 네. 빵이 숫자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근근수의 문제인가요? 그럼 대칭축의 값은 0보다? 네. 함수값은 0 대입한 값은 그대로 양수인가요? 네. 요거만 달라졌네? 이거의 공통부분만 구하면 됩니다. 근근수의 문제여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세 가지를 모두 생각했습니다.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모두 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x축과 만나 생긴 두 개의 근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음수라고 합니다. y축은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근근 수의 문제로 근이 붙어 있어서 세 개를 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의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은 0보다? 너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은 존재합니다.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면 판별식 0보다 크고요. 중근이면 판별식 0입니다. 지금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칭축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네, 마이너스 2분의 k-2라고요. k가 0보다 짱이 세 번째 함수값 구할 차례입니다. 함수값은 함수한테 0이라는 숫자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x한테 0 대입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 0보다 큽니다. 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k가 있지만 세 번째 k가 없네요. 첫 번째 거 인수분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k제곱 마이너스 4k 그럼 k 곱하기 k 마이너스 4의 값이 0보다 크니까 해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네. 두 번째 건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부동항이 바뀝니다. 0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0이죠? 음수 곱했으니까 부동항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k값은 지금 k의 범위는 첫 번째, 두 번째 k가 범위가 있고요. 마지막은 k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공통되는 것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나요? 해는 2와 4의 사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0보다 왼쪽, 4보다 오른쪽, 2보다 크다. 두 겹인 부분. k값은 4보다 커놨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두 근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0이었을 때 두 근이 양수일 때 두 근이 음수일 때 해봤거든? 이번에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의 값에 대해서 해보려고요. 서로 다른 부호에 두 개의 실근이 있다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얘기네. 아래로 블록입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근입니다. 근데 부호가 다르려면 0은 가운데 있어야 되나? 네. 근데 y축이 알파에 가까운지 베타에 가까운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부호인 거 맞죠? 그럼 이 상황은 근수근의 문제입니다. 근이 서로 가운데 숫자로 인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풀어서 공통되는 거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가운데 숫자로 인해서 근이 떨어졌을 때는 1번, 2번, 3번에 공통된 걸 구하나 3번 함수값만 가지고 구하나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지금은 0을 대입한 값이 누구야? 네, 0 대입하면 식에다 0 대입한 건 c인데 그 녀석의 값이 음수야.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근이 떨어져 있을 때, 근수근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네? 네. 아래로 블록엔 포물선이 있습니다.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보호라고 하니, 두 근이 보호가 반대라고 하니 Y축은 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근수근의 문제입니다. 유일한 숫자인 0을 대입하겠습니다. 음수라고요? 0 대입한 게 K 플러스인가요? K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다. 콧물이 멈추지 않는다. 자, 이제 살짝 변형된 것들 연습 좀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래 블록입니다. 두 개의 근이 있고요. 0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럼 이 문제 유형은 근근의 문제로 근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근이 붙어 있으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가지고 풀 겁니다. 첫 번째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짝수공식 쓰고 있습니다. 4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고 4배 안 하고 그냥 곱하기만 할 겁니다. 판별식은 0보다 나왔다. 두 번째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이 누구죠? K 플러스 대칭축의 값은 두근 합의값은 4. 2로 나눠주면 두근의 합의값을 일어나서 대칭축인가요? 근과계 소형계에서 두근의 합의값은 4인데요. 2로 나눠주면 2인가요? 근데 얘가 1보다 오른쪽인 것 같아요. 여기서 K 범위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함수값을 차례입니다. 함수값을 차례인데 빵 대입한 게 K 플러스 1이고요. K 플러스 1, 빵 대입할 필요 없지. 지금 숫자 유일한 숫자가 누구지? 빵이 아니지. 네, 1이네요. 1 대입한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4 더하기 K K-2인가 그러면? 1 대입한 값은 0보다. 이거 두 개만 공통된 거 구하면 되겠네. 가운데는 K가 없으니까. 얘는 K라는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는 K라는 값이 2보다 큽니다. 공통범위의 값은 2부터 3까지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나머지 두 개는 당신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가 앞에 내용 정리를 배우고 나서 안 풀었지? 왜 안 풀었을까? 자, 대표 문제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문제에서 아니요, 같이 풀 거야. 네, 넌 집에 다시 또 한 번 풀 거고. 네. 첫 번째 거는 fx하고 gx 그림이 오른쪽 것 같습니다. fx가 gx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fx의 값은 이거고 gx의 값은 이겁니다. 크다는 거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fx의 값이 gx보다 큰 거는 언제야? 여기가 지금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거니? 이게 fx, 이게 gx. 네. gx가 더 아래에 있고 fx가 위에 있잖아. 네. fx가 더 위에 있는 거 찾으라며. fx가 더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이쪽에는 gx보다는 fx가 더 위에 있네. 하지만 여기서는 fx가 아래에 있고 gx가 위에 있나요? 그럼 내가 찾는 거는 이러한 x의 범위를 찾고 있습니다. x의 범위가 어떻다고? 1보다 여기 2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왼쪽과 3이라는 부분보다 오른쪽에서는 그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요?
왜 1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부등식에 해를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누구죠? 마이너스 5 네,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그때 알파, 베타의 값을 빼라고 합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5, 베타의 값은 3입니다. 자, 유형별로 하나씩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다 숙제로 내주려고 합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런 해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참계수 2지. 아래 블록이지. 0보다 작을 때 원래 사이값 맞죠? 그러면 최고참계수 2였을 때 x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 2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사이값이라고 답할 거잖아. 네. 최고참계수는 2고. 네. 그럼 이 식은 같은 식이네. 그럼 전개하면 되겠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인가? 네. 2배 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때 a에서 b를 빼라는데? 세 번째 문제 유형, 네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갔습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은 다음 식에서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 다르게 생긴 건 해가 누군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런 해를 가지려면 식이 어떨 때 이런 해를 갖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게 fx야. 근데 이 부동호 방향이 같은 방향이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른 숫자 있을 수는 있어. 2 같은 숫자. 하지만 a의 값은 반드시 양수일 거야. 왜? a가 음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거든. 이 말이 안 됐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2를 지울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3을 지우려면 그럼 다른 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음수면 안 된다고. 다른 숫자 있어도 괜찮긴 한데 그 숫자 양수라는 숫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같은 애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다 x한테 뭐 대입하라고? x한테 2x 대입하라는 거 아닌가? 네. x한테 2x를 대입하면 a 곱하기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4예요? 네. 걔가 0보다 작을 때가 누군지 묻는데? 그럼 이거 빵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거 빵 되는 건 2? 0보다 작아? 네. 그럼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값 네, 이게 답이래요. 다섯 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을 때 해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절대값은 x의 값이 0보다 커났다면 누군지 알아요? x 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누군지 알아요? x 둘 다 x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x 네, 너 이거 안 배운 거 아닐 것 같은데? 여러 번 배웠을 것 같은데?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쓰는 거지? 여기에 3이 있으면 그냥 3이라고 쓰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보호를 바꿔서 5라고 쓰는 거죠? 그럼 x의 보호를 바꿨다는 얘기야? 너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절대값이 있는데 첫 번째 x의 값이 0보다 커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x라고 써야 되잖아. 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해가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 답은 0보다 큰 것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거든? 네. 답을
0보다 큰 것 중에 서치하는 중이었어. 0보다 작은 거는 찾는 중이 아니었어. 0보다 큰 것 중에 답을 찾는 중이었는데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있는 것만 답이 된대? 그럼 나의 관심은 0보다 작은 건 관심이 없어. 0보다 큰 것 중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 있는 걸 찾는 중이라서 지금은 해가 0부터 2까지야. 이해된 건 맞나요? 네. 두 번째. 절대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어서 풀고 있는 중인데 x가 0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x는 보호를 바꿔야 되는 거네. x의 보호를. 네. 그래서 마이너스 x라고 쓴 거에서 지금 절대값 x를 네.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 그럼 해가 뭐가 되죠? 1과 2와 1의 세. 근데 지금은 답을 0보다 작은 것 중에 답을 찾는 중이었거든? 0보다 작은 것 중에 답을 서치하는 중이었는데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 있는 게 답이래? 그럼 답이 뭐야? 마이너스 2와 1 사이. 근데 지금 0보다 큰 것 중에서 답을 찾은 것도 답이고 0보다 작은 것 중에 찾은 것도 답이거든? 이거 둘 다 답이거든. 근데 이 답의 범위가 0에서 이어지네. 그럼 답을 뭐라고 쓰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 둘 다 답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도 답이고 이어서 0부터 2까지도 답이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쓰라는 얘기인가? 이해 안 됐어. 여기가 마이너스 0인데 0부터 2까지 값도 답이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값도 답이라네. 네. 둘 다 답이야.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야. 네. 근데 0에서 이어지는 범위잖아. 네. 그러니까 합쳤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럼 하나만 포함하고 있다는 식이 하나만 있어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녀석과 0보다 작은 녀석, 0보다 큰 녀석과 2보다 작은 녀석 이거 두고는 이을 수가 없어. 0이 비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을 수가 있어. 0이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답은 여기 가운데 또는이라고 쓰고 답을 써야 되거든. 그런데 또는이 아니라 뭐 컴마라고 쓰고 답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사이의 모든 값들이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려고 해. 중요한 거는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첫 번째 구한 것도 답이고 두 번째 구한 것도 답이라는 게 중요해. 두 개 공통된 걸 구하진 않아 지금은. 자, 6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6번 유형은 2차 부등식이 해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 어디를 부르기야? 아래로. 아래로 부르기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만 있으면 좋겠대. 아까 해봤던 것 같은데 어떨 때 하나만 있었니? 식이요. 네. 이렇게 되면은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인 건 하나였니?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그랬었네. 그럼 판별식 값 계산하려고 짝수공식 쓰고 있습니다. 4 마이너스 2. 되게 쉽네요. 네.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2차 부등식에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습니다. 해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해를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네. 이제부터는 이제 앞에 거 배울 건 다 배웠으니까 생각을 하면서 풀라는 얘기야. 아래로 부르기지. 0보다 작은 게 있었으면 좋겠대? 네. 쌤이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0보다 작은 거네. 없어요. 그럼 이건 안 돼. 아래로 부르기 녀석의 값 이렇게 그리면 0보다 작은 거네. 없어요. 이것도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있어요. 네, 이러면 해를 가지네. 이게 어떤 상황이지?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 그러네. 이것만 풀면 된다고 하네. 그래서 판별식 값 계산했습니다. 1 마이너스 3. 판별식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4A가 1보다 작으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나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다음에 있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할 조건이거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오는 거 했던 거? 지금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 사이 까먹었어? 최고차항의 계수는 이 부동호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갖습니다. 크니까 큽니다. 판별식은 100% 작아요. 0보다 작습니다. 100%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을지 간에 무조건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이건 우리 2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런데 판별식 값이 누구지?16 K 짝수공식 쓰려고요. Y 마이너스 2K 짝수공식 쓰면 가운데 있는 녀석을 2로 나눈 녀석의 값을 제곱했으니까 2K를 제곱했으니까 4K 제곱이고요. 앞뒤 거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K인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만의 세를 구해보려고 지금. 앞에 거는 K 값이 0보다 크다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 해가 0부터 2까지인가? 0보다 크다와 0부터 2까지의 공통되는 게 누구죠? K가 2보다 작 0보다 너 지금 머릿속에서 아까까지는 쌤이 요구할 때는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서 빨리 바로바로 생각해서 얘기했다가 또 긴장감이 떨어졌어 지금. 너는 머릿속에 부지런히 그리는 연습을 머릿속에 하지 않는 거야. 0보다 큰 녀석과 0과 2 사이에 있는 거는 공통되는 게 누구예요? 두 겹자리가 누구예요? 영 이건가요? 네. 넌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걸 하지 않았어 지금. 자, 그런데 이렇게만 풀면은 알파가 0이고 베타 2인가요? 네. 0과 1을 더하면 2인가요?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은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 똑같이 생겼는데 답이 두 가지일 때가 있거든. 자, 여기 있는 값이 KK라는 동일한 문자가 들어있죠. 1차항과 2차항에 동일한 문자가 들어있을 때에는 어떤 문제는 여기에 2차라는 말 안 써놓을 때가 있거든.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써놓을 때가 있어. 그때는 K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 되면은 2차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빵이 될 수 있잖아, K는. 그럼 이것도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러니까 빵 X의 제곱 플러스 빵 X 플러스 8의 값 0보다 큰데 우리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얘는 무조건 빵이잖아. 네. 그럼 이건 성립하는 거네? 네. 난 성립했으면 좋겠잖아. 네. 그럼 K가 빵일 때는 성립하기 때문에 답에다가 이걸 추가해줘야 돼. 2차란 말이 없으면. 그래서 문제 유형이 2차란 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2차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에는 답은 0부터 2까지로 답을 해야 되는데 2차란 말이 없을 때에는 상황을 살펴가지고 답을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어. 시험 문제는 이거 두 개가 다 시험에 나와. 근데 애들은 이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해서 이 문제 여기 나올 때마다 몇 번 틀리거든. 2차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해는 되시나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다음에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K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자, 이제 배울 건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응용된 걸 자꾸 풀려고 하거든.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0보다 작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0보다 작은 게 없는 게 맞아?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0보다 작은 게 없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있어요. 있어서 해를 갖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럼 난 지금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상황인 거지,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데? 판별시 0보다 0보다 작아서 이거는 크게서 그래서 문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이것만 풀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판별식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이거 K 값 구하라고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3 인수면 되나 이게? 이거 마이너스 16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 4K도 있으니까? 20K 그럼 인수면 돼 이제? 그럼 해가 뭐야? 사이값? 네.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 합의값을 구하래.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겠죠? 답은 20이겠죠? 약간의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생각을 스스로 해가지고 풀란 얘기야. 지금까지 설명은 다 100% 이해되는 거 맞나요? 27번 질문 있어요. 27번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2차란 말이 있나요? 네. x의 값에 상관이 없대. x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야. 뭘 대입하나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차란 말이 있습니다. 이 차란 말이 있을 때 하는 중이고요.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돼? k-의 값은 0보다 두 번째 거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k 곱하기 k-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공통되는 범위의 값은 이게 지금 0부터 1까지거든? 공통 범위가 누구야? Y를 사이 등호는 0보다는 1은 좀 네, 이게 공통 범위죠? 머릿속에 그림 그렸나요? 네. 이게 답이야. 정수 몇 개 있어? 네, 정수는 하나 있어요. 그런데 2차란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 2차란 말이 없었을 때 없다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냥 부동식이라고만 나왔어. 그러면은 2차란 말이 없으니까 이 값이 빵이 되는 게 괜찮아. 근데 이걸 잘 보면 이걸 2차함계수하고 1차함계수에 똑같이 k-이 똑같은 게 들어있거든. 이때는 세 번째 저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식을 선생님이 다시 써볼까? 0x의 제곱 0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러면 우리는 모든 x의 값을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x의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이건 0이라고 곱했으니까 0이야. 그럼 이건 성립하는 거니? 성립하니까 k가 1이었을 때 성립해.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1번과 2번에서 구했던 답에 이걸 추가한 녀석의 값을 답으로 쓸 거야.
추가하게 되면 답은 0부터 1까지가 되겠네. 그럼 지금 이때는 정수가 몇 개 있어? 2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2차란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답이 달라져. 그래서 2차란 말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해. 근데 쌤이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거든? 그 기억이 안 나서 되게 많이 강조해. 우리가 30번에서 50번 정도를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시험 보는 그날을 또 맞춰. 네, 그게 쌤의 역할이야. 근데 네가 30번에서 50번 하는데 만약에 적절하게 잊어버리면 뭐 한 30번에서 50번 하는데 한 3번, 4번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30번에서 50번 정도 하는데 뭐 거의 한 20 몇 번, 뭐 30 몇 번 헷갈려면은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답답해 돌아버려.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 되게 많이 반복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답이 2차란 말이 없었을 때는 2번이 되는 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잘 실수하는 부분에는 시험을 많이 출제. 지금 이제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이제 10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유형별로 하나씩 보고 있는데 다 숙제야, 다. 네. 이거 적은 많은 숙제 아니야. 원래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한 챕터씩을 하루에 진도를 나가거든? 너 요 한 달 동안 한 양이면은 우리하고 3일이면 끝나는 양이야. 잠깐. 그러니까 요 정도 얇은 책이면 이거 되게 쉬운 책이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수업은 개념을 정리해주고 예시대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 조금 바뀐 건 네가 도전해보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너가 생각했던 건 난 이렇게 해서 틀렸었는데 선생님은 나한테 뭐라고 설명해주나 와서 수업을 듣는 거야, 다음 시간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학원. 그런데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놓고서 얘 조금 봐주고 쟤 조금 봐주고 그건 선생님들이 돈 벌려고 하는 학원. 쌤은 정상적인 학원 운영하거든. 그래서 너가 지금 쌤이 정리를 해줬잖아. 내용 정리를 해줬고 그 내용 정리를 보고서 그러니까 설명도 해줬고 예시 문제도 풀어줬잖아. 그럼 문제들은 물론 하나씩만 풀어줬으니까 다른 문제들이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걸 풀다 보면은 선생님 뭐라고 했었지? 아 맞다 이거였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풀리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면 그냥 가져와서 질문하는 거야. 자, 다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다음에 있는 2차 부동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럴 수 있는 A의 범위를 구하래. 지금은 앞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른 것 같다. 이 범위에서만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이거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 대칭축은 누구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대칭 두근 합의값은 4. 2로 나눠주면 2. 대칭축은 2. 지금 대칭축이 2거든? 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구나. 이것도 저것도 이라고 하네. 첫 번째 거.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거. 아니죠. 대칭축의 값이면 꼭지점에 잡혀 2인데 2에서 3까지는 한 칸 떨어져 있잖아. 네. 2에서 3까지는 한 칸 떨어져 있고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3칸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더 위에 있고 플러스 3 대입한 게 더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럼 나의 바램은 어떤 바램이냐면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 있는 x의 값들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y좌표가 양수였으면 좋겠대. 그럼 x축은 어디 있어야 돼? x축이 여기 있으면 양수인 거 아니야?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y좌표들 말이야. 이 밑줄의 값이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x를 대입한 함수값. 그게 y좌표거든. 여기다 x를 집어넣은 게 y값이라고. 그 y값이 양수였으면 좋겠다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점들의 y좌표들이 양수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야, 이 표현이. 근데 x축이 그러면은 이 꼭지점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우리는 양수라고 하잖아. 요즘 뭐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프가 저 위에 있다는. 맞아요.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2대2 반값이 양수면 되는 건가? 네. 제일 밑에 있는 것만 양수면은 나머지 이런 건 당연히 양수일 거 아니야. 2대2 반이 누군지 조사하려고. x한테 2대2 하려고. 2대2 했더니 4 빼기 8. 지금까지 마이너스 4. 그럼 남은 게 2a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양수이려면 제일 작은 2a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값이 양수기만 하면 돼. 제일 작은 게 양수면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은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인수분해 돼요. 2a-3의 값이랑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데요. 해가 누구죠? 이분은 작은 것보다 작고 그것보다 크니까 이렇게 쓰겠죠? 지금부터는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을 만족하도록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하는 문제들은 가르치는 건 이 앞에 것까지만 가르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하거든. 그 모든 문제 유형들은 다 스스로 생각해서 앞에 내용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또 다른 문제로 가볼게. 지금 설명은 다음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럴 수는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거든. 첫 번째 건 포물선이지. 네. 두 번째 건 직선이죠. 포물선의 그래프가 직선보다는 포물선이 더 위에 있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이 점보다는 왼쪽에서 포물선이 더 위이니? 이 점보다는 오른쪽에서 포물선이 더 위이니? 네. 그럼 위에 있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크다는 개념이야. 이참수의 y좌표가 직선의 y좌표보다 클 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랑 똑같은 녀석의 이 y거든 지금? 이것도 y야. 네. 포물선의 y가 직선의 y보다 크다라고 한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답을 누군가보다 작다 또는 누군가보다 크다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거든? 근데 식으로 풀게 되면은 2항 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인가요? 네. 인수분해해주면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 x 마이너스 5하고 x 플러스 2여서 답을 뭐라고 써요? 네, 5보다 크고 마이너스가 작아요? 이런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항상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거든? 포물선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대. 포물선 어디로 불러기죠? 위로. 포물선이 지금 위로 불러기엔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 포물선이 어떤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면 좋겠대. 그럼 이 y보다는 작다는 얘기군요. 항상. 우리가 푸는 거는 항상이라는 표현은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지 간에라는 표현이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포물선의 y좌표가 직선의 y좌표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2항 하고 있습니다. 2항 해주면은 2x의 제곱
a 플러스 4x 플러스 2인가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모든 실수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2차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거죠? X 표식이 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 안 넣습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이 부동항과 같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 판별식.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원래 0보다 크잖아, 지금 2가. 여긴 범위가 안 나옵니다. 판별식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A 제곱과 8A 16 이거라고? 네가 불러준 대로 썼습니다. 16은 지워져요? 인수분해주면 A가 해는 0과 마이너스 8과 0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 계수와 판별식만 하면 되니까.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제 실생활 응용 문제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구두의 가격이 10만 원이면 하루에 30켤레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X만 원 인상하면 하루의 판매량은 2X켤레가 줄어듭니다. 가격을 인상해서 하루 판매액이 308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할 때 X의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10만 원짜리였다고? 10만 원짜리인데 단위는 만 원으로 하려고. 10만 원짜리가 30켤레 팔려? 네. 이게 원래 매출액 300만 원인 거네?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고? 10만 원에서 X만 원 이게 가격이 열면? 네. 근데 판매량은? X캐롤이죠. 이게 판매량인가? 네. 가격과 판매량을 곱했으니까 이게 판매액이네. 이게 308만 원? 네, 이거 풀라고 합니다. 이때 X의 범위 구해서 X 중에 제일 큰 걸 찾으러 오겠습니다. 전개하겠습니다. 이 창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일 거고 30X 마이너스 20X 그 다음 300 이해된 거 맞죠? 선생님 오른쪽으로 이항하려고 하거든? 2X의 제곱 되셨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입니다. 인수는 됩니다. X 마이너스라고 X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부터 4까지 그럼 최대값은? 4 네. 쉽네요? 식만 직접 세워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으로 갔습니다. 연립부등식은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되는 거 구하는 거지? 첫 번째 거 인수분해했더니 X X 마이너스 해는 나 잡고 있는 두 번째 거 인수분해했습니다. 해를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3과 4의 사이 공통범위 구하려는데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나요? 이와 4의 사이 네. 그때 이걸 곱하세요. 자,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런 해를 갔습니다. 그때 A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 첫 번째 거를 해를 구하면은 x-4니까 첫 번째 거 해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거든.
근데 문제는 A가 큰지 O가 큰지 모르잖아.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죠. A가 큰지 O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A부터 O까지인지 아니면 O부터 A까지인지를 몰라.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해. 그지? A가 더 작으면 이렇게 쓸 거고 A가 더 크면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통되는 범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냐면 0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과 4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이 첫 번째 거랑 밑에 있는 녀석이랑 공통되는 게 4부터 5까지가 공통됐으면 좋겠대? 4부터 5까지만 공통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네. 그럼 이건 아니겠다. 5보다 작다고 하는데 5보다 큰 녀석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선택했어. 근데 A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거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 5보다 작은지는 알겠어. 근데 A가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 A가 4.5면은 예. A가 4면은 예. A가 3이면 예. A가 3이어도 두 겹인 녀석은 4부터 5까지야. 어. A가 2여도 예. A가 1이어도 예. A가 빵이어도 예. A가 마이너스 1이면 예. 왜 안 돼? 치는 게 여기도 생기니까 그럼 이런 값을 가지려면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인 것까지는 괜찮아? 네. 4인 것도 괜찮아?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돼? A가 0이어도 A가 0이면 0부터 5까지거든? 네.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이거 맞아? A의 값이 0이어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되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은 것과 0보다 큰 거는 공통되는 게 없어. 네. 4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은 녀석만 공통돼.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괜찮아. A가 0이어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 등호 있어야 돼. 네. 이렇게 써도 A가 4여도 공통되는 거는 4부터 5까지거든. 4여도 괜찮아. 여기는 등호 값들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 너가 지금 약간 버벅거리거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버벅거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A 자리에다가 0을 넣은 걸 한번 써보고 공통되는 게 누군지 생각해보고 A 자리에다 4를 써보고 공통되는 게 누군지 생각해보면은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 있어. 근데 이건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해는 되셨나요? 네. 첫 번째 거 인수분해했더니 x-6이랑 x 플러스 2인가요? 네. 해를 구했습니다. X는 Y와 있는 두 번째 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8부터 A까지인지 A부터 8까지인지를 모르겠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공통되는 걸 구해야 되는데 공통되는 정수가 지금은 아까는 4부터 5까지가 공통되는 범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통되는 부분에 만족하는 공통되는 부분에 정수가 3개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수익선상에 첫 번째 게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거든.
근데 두 번째 거랑 이거랑 공통되는 녀석의 값이 누구야? 이거하고 이게 공통된 게 누구냐고. 없죠? 8 오른쪽이면 공통된 게 있을 수가 없지? 이건 버릴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하려고요. 8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죠? 공통된 정수의 값이 6부터인 것 같은데? 네. 6, 5, 4까지는 공통됐으면 좋겠나요? 네. 3은 공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렇다면은 한 여기쯤에 있으면 되나? A가? 네. 그럼 공통된 범위수의 정수는 3개인가? 네. 그럼 내가 궁금한 건 A라는 녀석은 3과 4 사이에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3의 등호가 있거나 4의 등호가 있는 걸 확인해야 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A 자리에 4라고 써볼게요. 공통되는 게 누구죠? 4, 5. 정수 3개 맞아요? 네. 그럼 4여도 되는 거네. A 자리에다 3이라고 써보려고요. 공통되는 게 누구죠? 네 개요. A는 3이면 안 되네. 네. 답이 이거네. 이게 A의 범위입니다. 방금 전 유형보다는 좀 더 잘 이해가 됐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해는 됐나요? 조금 이해가 안 됐나요? 네. 뭐가 이해가 안 됐을까요? 계산지로 있잖아요. 네, 저걸 애초에 만들 때는 네. 아까 말씀 8이 큰지 A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A부터 8까지인지 8부터 A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썼던 거야. 그 부등호 방향은 똑같이 해야 돼요.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사이값이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있다고 해야 되는데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둘 중에 선택했던 거고 6보다 작은 녀석과 8보다 큰 녀석은 공통된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공통된 게 3개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버렸다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파트가 남아있거든? 아, 또 한참 남았네.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 16번 유형까지거든? 책의 16번 유형까지 1059번까지가 네가 집에서 풀어올 건데